선생님이랑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가봅시다. 우선은 여러분 여로형 구성이에요. 여행을 떠나는 구성처럼 되어 있는데 그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원숭이가 돼버렸어. 그러면 자신들이 여기 나오는 이제 나랑 그 다음에 김영희 여러분 원숭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의미를 두 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26번 문단에 있어요. 26번 문단을 한번 봐볼까요? 자, 26번 문단의 첫 번째 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원숭이가 돼야 했던 까닭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저 회를 타고 앉아서 광활한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거대한 원숭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가 거대한 원숭이를 찾을 거예요. 그럼 거대한 원숭이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왜 원숭이가 됐는지, 우리가 왜 원숭이가 됐는지를 아는 존재인 거야. 존재를 이해하는 존재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거대한 원숭이가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는 존재. 이게 첫 번째 원숭이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 거대한 원숭이는 우리가 왜 원숭이로 변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모습이 달라졌는지를 이유를 알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존재의 의미, 왜냐면 우리 자아 탐색이 이 글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자아 탐색을 하려면 내 존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은 또 이제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어. 그토록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서 봉쇄되고 무력하게 되었고 진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내 원숭이의 몰골이 더 볼썽사납게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그럼 여러분 내가 원숭인데 이런 존재라고 생각이 드니까 원숭이의 몰골이 더 싫어졌대. 그러면 여러분 이 원숭이는 화자가 일단 인물이 싫어하는 존재인데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왔어요. 봉쇄되어 있잖아요. 봉쇄되었다는 건 억압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력하게 됐다는 건 무력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진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버림받은 존재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원숭이는 자기네인데 자기네의 어떤 모습이 싫은 거예요? 억압당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왜냐면 여러분 약간 소외받듯이 얘들 혼자서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삶이 너무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두 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로를 떠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었냐면 결핍을 찾기 위해서,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여로를 떠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말이 새로운 곳으로 지향을 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핍의 상태에서 원점이 다시 회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원점 회귀는요, 대부분 여로형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원점 회귀를 한다는 건 다시 원래 부정적인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뜻인 거지. 원점 회귀는 무조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문항에서 여러분 우리 원점 회귀형의 여로형 구성이 드러나요? 그럼 웬만하면 다 한계점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만세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만세전을 배운 친구도 있는데 만세전은 여러분 그냥 무기력한 지식인이 이들 여행을 떠나면서 조선의 현실을 막 보아요. 와, 막 울분을 느껴. 그러면 이것까지 보면 얘들 이 사람이 뭔가 각성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시 도쿄로 돌아가. 원래대로 돌아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건 그러면 각성을 하거나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구성은 이런 모습을 갖는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정리 다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살살 좀 오늘 걸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살살 쪽에 자도사. 자, 여러분 자도사를 볼 건데요. 고전시가예요. 자, 고전시가에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 거기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유사 소재라고 써놨니? 유사 제재라고 써놨니? 소재라고 써놨니? 여러분 유사 소재라고 써놨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고전 시간은 여러분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 시간은 현대 시랑은 다르게 정형화가 되어 있는데 정형화가 무슨 뜻이냐면 형식이나 내용이나
주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작가 이름 보고도 얘는 주제 대충 나와. 사대부이면 유교 자연 아니면 이러면 뭐 기념면 무조건 사랑 이별 이렇게 다 틀을 박아서 설명을 하는 이유도 얘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왜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되냐면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던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이야. 이러면 자 내가 양반이야. 양반에 어긋난 행동을 할까 얘들아? 양반인데 얘들아 평민들이랑 더 어울리고 노비 같은 삶을 살까? 그거는 내가 주어진 상황이 아니고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지. 그러면 이 사대부로서의 어떤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었을 거고 노비들은 얘들아 자기가 노비니까 맨날 일만 할 거잖아. 그 일하는 거에만 집중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만 작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는 중세나 근대에는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 그 정해진 틀에 박혀 있는 여러분 어떤 신분제도 때문에 사고방식도 고정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제가 비슷하고 내용 형식도 비슷하고 아마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게 표절 시비가 만약 붙었잖아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다 잡혀 들어갔을 거예요.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어떤 내용을 한번 볼 거냐면 정형화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도 충신 연주지사 여러분이 그래도 얘들 1학년 때, 2학년 때 송민국, 사민국은 한 번씩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송민국이랑 사민국이 거의 비슷하게 쓰인 작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고3 여러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자도사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도사도 여러분 충신연주지사에 해당해서 송민국, 사민국이랑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그 약간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이 작가는 정철 빠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철이 쓰는 형식을 그대로 쓰거든요. 정철이 막 쓰는 옷을 막 만드는 거 그대로 갖다 또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철이 쓰는 여러분 그 분신 여러분 내가 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분신 그것도 그대로 갖다 쓰고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조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여러분 조선의 얘들아 이 유교를 배웠던 사람들이 이런 충신연주지사를 쓰기 위해서 약간 이런 내용들이 많이 겹쳐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얘들아 정철이 제일 유명한 이유는 그런 거에서도 이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여러분 문학 작품의 성격을 보여줬기 때문에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고 여러분 3학년 올라가서는 이제 이 사람의 아류 작품들 약간 비슷하게 생기는 그런 낯선 작품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자도사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얘들아 정형화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이 작품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충신연주지사는 여러분이 이 작품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충신연주지사는 누구의 관계로 표현하는 작품이에요? 분신의 관계를 누구의 관계로? 남자 여자 남자 그렇지 여러분 남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이게 충신연주지사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지금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임금하고 여러분 신하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임금을 누구로 표현을 하냐면 남성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신하는 여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남성은 대부분 누구로 표현을 하냐면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로 표현을 해요. 사민국, 송민국이 다 옥황상제가 남자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하는 그러면 옥황상제랑 이별한 선녀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옥황상제는 하늘 위에서 살고 있으니까 천상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천상계에서 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신하는 지상계에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세계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거 우리 배웠죠 여러분 철학 시간에. 여러분 우리 비문학 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이원론적 세계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잖아. 그럼 이걸 무슨 모티프라고 해요? 적강 모티프. 그렇지. 그러면 이거 그냥 다 세트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여성의 여러분 이 목소리로 노래를 했을까? 여러분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애절함, 한의 정서를 더 표현을 하려고. 그럼 애절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 충성심을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이게 세트야. 그러면 이거 여기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우리 자도사라고 하는 작품은 그래도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거니까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작품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46쪽에 보기 한번 갑시다. 46쪽에 보기.
자, 갈게요. 보기. 조이는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인목대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시를 통해서 표출을 했는데 조인의 반대편에 있던 대부파는 조인의 시에 광해군에 대한 불경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모함을 했다. 이로 인해 조인은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 자도사는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우린 추정을 한다. 조인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처지를 지상에 적합한 선녀의 비유를 하고 여러분 이게 그러면 조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조인이 신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금을 천상계의 옥황으로 비유를 했다는 건 그러면 여러분 광해군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네. 임금으로 비유를 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모함한 대부파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모함한 대부파가 나왔대. 그러면 대부파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모함하고 내가 임금님에게 충정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어떤 행동을 할 때 방해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대부분 방해물이나 간신으로 이 사람을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작품에서 대부분 간신이 어떤 자연물로 많이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고전 시가에서 자연물인데 여러분 이게 방해물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 관동별곡을 배운 학교도 있고 여러분 소민곡도 있고 삼인곡 모두 공통적으로 이 단어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 방해물과 간신을 드러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지. 이게 바로 정영화야. 누구냐면요 구름이죠. 구름이죠. 구름은 하늘에 있는 이 천상계를 가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혹은 안개 이런 애들이 좀 막 방해물의 역할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다시 또한 조이는 자연물을 통해서 임금의 소식을 알게 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이를 몰라주는 임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억울한 것도 표현을 하겠지만 여러분 임금에 대한 원망도 드러낼 것이고 임금에 대한 충정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글이다.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정리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문에서 요 내용들의 키워드들을 하나씩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문이 조금 길죠? 여러분 이제 고3 여러분 기출들은 지문이 좀 많이 길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이번 6월에는 그렇게 애들 지문이 여러분 좀 고어로 나오진 않고 현대풀이로 좀 많이 나오기는 했어. 그래서 요즘 추세는 옛날 말로 쓰여진다기보다는 왜냐면 지금 아예 문법이 공통이 아니고 문법이 지금 나뉘잖아요. 엉매하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중세 문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빠져서 현대풀이가 좀 그래도 많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정리 한번 해볼게. 자, 1번. 인생이 몇 날이면 여러분 요거는 밑줄을 긋을 거야. 선생님이 밑줄 긋는 애들은 다 여러분 고전 시가에서 일반적으로 정형화로 쓰이는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인생이 몇 날이면 인생이 몇 날이면 밑줄 긋고 그럼 이 말은 인생을 얘들아 정해져서 셀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조 중에 흥망이 유수하니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흥하고 망하는 인간의 역사가 유수, 셀 수 있다. 이 말은 인간사는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사에 정해져 있다는 건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유한성을 설명하는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나 아니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흥망이 유수하니 아니면 여러분 내게 남은 날이 몇 날이 남았을까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유한성을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인간이 유한성을 갖는 건 여러분 이거는 기분이 좋다기보단 인간의 어떤 한계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한탄 여러분 한탄의 정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내 몸을 어이할꼬 얘들아 어이할꼬라고 하는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 탄식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자, 두 번째 쪽 갈게요. 주렴을 손을 쑥 얹고 여러분 주렴이 무슨 뜻이에요? 주렴은 여러분 이제 옛날 말로 커튼 여러분 발이죠. 발을 손수 걷고 옥계로 내려와서 여러분 개는 장소를 얘기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자, 계단을 내려와 오색골은 깊은 곳에 임계신대를 바라보니 그럼 얘들아 여기 안 그래도 기억에 옥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밑줄도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계단에 내가 내려온 이유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임금을 만나기 위한 거겠죠. 근데 사랑하는 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행동이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님을 만나려고 하는 행동이 그리움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움의 행동이에요. 자, 인계신대를 바라보니 옷에 푸른 깊은 곳에 인계신 곳이 있어요. 안개문 구름창이 천리말리 가려져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아까 분명 보기에서 하늘에 얘들아 옥황상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했고, 여러분 자기는 땅으로 내려온 지상계의 선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옥계에 내려와서 인계신 곳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여기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구름과 안개가 가리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구름하고 안개가 그럼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정리한 간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간신 방해문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안개문 구름창이 간신 방해문.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정형화되어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좀 잘 기억을 해줄 거야. 이것도 밑줄 한번 딱 그어줄게.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이 아셨는가.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없는 건 하늘. 하늘은 무조건 여러분 운명이에요. 운명이 알아주셨는지 외로운 청란으로 광안군으로 날아올라 듣고도 못 보던 내 임을 첫날에 잠깐 보니. 그럼 여러분 이 광안군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지상계예요? 천상계예요? 천상계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니은, 광안군 이렇게 여러분 밑줄 시험에 밑줄 쳐서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그 의미가 뭘지를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천상계. 자, 그러면 이 천상선에 내가 어떤 형태로 올라가요? 인간의 형태로 올라가요, 여러분? 6번 보면 청란으로 올라가요. 그쵸? 여러분 청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얘들아 새야 새. 그러면 자기가 새가 되어서 날아간다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새가 돼서 날아가서 이미 얼굴 잠깐 봤어요. 자, 잠깐 뵈니 내 이미 이뿐이라 반갑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임금님을 잠깐 보니까 기분이 어떨까? 너무너무 좋겠지.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 기쁨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걸 살 수 없을 거야. 없는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서리법.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선 서리법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청란은 나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의 모습을 대신을 하고 있으니까 화자의 모습을 대신하는 걸 화자의 분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청란이 바로 분신이에요. 내 모습을 대신할 수 있는 애가 분신.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 이미 반갑기를 가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너무 반갑다고 얘기했어. 자, 9번. 이렇게 뵙고 다시 볼 일을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그럼 다시 볼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화자는요, 지금 재회를 소망하는데 그 재회를 지금 이거는 한 거예요? 한 게 아니에요? 아직 한 거는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화자의 어떤 상상, 화자가 바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가보자. 3,000명의 미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궁궐의 고운 여인들이 좌우에 펼쳐져 있는데 수줍은 빛바른 화장을 어디 가서 자랑하고 탐탁지 않은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을 다시 보려면 임금님이 여기 계실 거고, 근데 임금님은 얘들아 이 옥황상제는 쭉 예쁜 선녀들로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3,000명이나 되는 궁녀, 그 궁녀는 다 하나같이 너무 예뻐, 미인들이야. 근데 자기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얘들아 임금님을 못 보니까 여러분 잘 꾸미고 그렇게 다녔을까? 그러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간다고 해도 자기는 어떤 상태? 빛바랜 상태, 빛바랜 화장을 한 상태. 그러면 여러분 여기 궁녀들하고 자기 자신하고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궁녀들하고 화자를 스스로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대비를 시켜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무 초라한가? 내 님이 나를 안 반겨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서 탐탁지 않은 태도는 그럼 누가 하는 태도일까요? 임금님, 그치? 쟤는 무슨 얼굴 화장을 저딴 식으로 하고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얘가 옥황상제가 지금 임금님이잖아요. 임금님을 모시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여러분? 다른 신하들이겠지. 그럼 여기 예쁜 애들은 자기를 내쫓은 다른 신하들. 그럼 여러분 다른 신하들이고 나는 쫓겨난 신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원망스럽고 얘네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비교당하고 그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지 한번 보세요. 12번, 13번에 수줍은 화장을 탐탁지 않은 태도를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자랑하며 자랑할까? 형식 거의 비슷하죠. 대구법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대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실제 일어난 일 아직 안 일어난 일. 아까 여러분 재회를 소망하고 이걸 상상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닌 거.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떠해? 난간에서 피눈물을 소매로 훔쳐내고 울고 있고 옥경을 떠나서 하계로 내려오니 그러면 여러분 아까 새가 되어서 하늘 올라갔었잖아요. 광안군에. 그리고 나서 옥계를 내려왔대요. 그럼 옥계가 광안군이랑 똑같은 말. 요거 광안궁이랑 똑같은 말. 그 한 산상계에서 하계로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이 하계는 그러면 어디예요? 지상계.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모티프가 쓰이는 거예요? 적각 모티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적각 모티프가 쓰이는 거죠. 여기에 적각 모티프가 쓰여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째 줄 갑시다. 자, 인생이 방명한 게 이처럼 생겼을까? 쓸쓸한 10년 세월 그림자 벗을 삼고 여러분 여기서 10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보기에서는 여러분 사실 이 옥에 갇힌 지 몇 년이 됐다고 했었어요? 3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옥에 갇힌 지 3년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10년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 정도로 오래 떨어졌다는 걸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과장해서 내가 10년 동안 외롭게 지냈고 아쉬운 마음에 혼자 하는 말이 님은 내 힘이라 나를 어찌 버리실까. 자, 여러분 님은 나한테는 내 님일 뿐인데 님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님이 여러분 이렇게 날 버린 거에 대해서 님에 대한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님에 대한 탓을 하고 있으면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요? 원망. 그치, 우리 원망의 태도가 여기서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하면 그게 아니 불쌍한가. 정조를 지키고 귀신에게 맹세해서 좋은 때 돌아오면 다시 뵐까 했는데 여러분 좋은 때가 오면 다시 뵐까 했다라고 했으면 다시 이것도 뭐야? 재회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쵸? 재회를 꿈꿨는데 과연 내 이미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삼천리 약수의 청조사를 건너오니 임의 소식을 반갑게 들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이미 얘들아 나에게 뭘 보내셨대요? 청조사를 보내셨대요. 근데 여러분 청조사의 뜻이 파랑새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여러분 청조사에다가 얘도 여러분 밑줄 한번 쭉 그어주실래요? 이것도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특징. 왜냐면 동양 신화에서 서왕모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근데 이 서왕모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궁녀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궁녀들 중에서도 유독 얘들아 한 8살, 9살 정도 되는 얘들아 애기들 시동이 있어요. 애기들이 이제 시녀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애기들이 서왕모를 막 둘둘둘 쫓아다니는 그런 신화의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이제 시녀들이냐면 이 서왕모가 다른 신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인간 세상에 얘들아 소식을 전달해 줄 때 여러분 소식을 전달해 주는 시녀들이야. 그럼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얘들아 어린애기들로 얘들아 막 이 신을 막 쫓아다니면서 보필을 하고 여러분 심부름을 시키면 파랑새로 변해서 여러분 이제 소식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서 옛날 이야기에서 이 청조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소식을 전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올해 고3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그 4월 모의고사에 여러분 그 숙향전이 나왔는데 숙향전에서도 여러분 이제 하늘에 있는 신이 숙향이라고 하는 여러분 적강한 애한테 여러분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보내는 누구를 보내냐면 청조를 보냈어요. 그러면 청조가 여러분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에서 모두 다 소식을 전달해주는 애들이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소식을 전달하는
대상이야. 그러면 이러면 임금님이 너 잠깐 이제 와봐라 라고 하는 소식을 보내니까 이제 제외를 하러 간 거야. 이거는 제외하고 있는 거지. 자, 가보자. 어떻게 가는지 봐보자. 여러의 헝클어진 머리를 틀어서 집어 꽂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의 헝클어진 머리도 밑줄 한번 쫙 그어주세요. 여러의 헝클어진 머리 쭉. 여러분 요거는 이 작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여러분 옥살이를 하거나 유배를 간 여러분 이런 신하들이 여러 해 동안 머리를 헝클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인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를 예쁘게 꾸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 해 동안 머리를 안 감은 거야. 여러 해 동안 머리를 헝클어진 채로만 얘들아 그냥 아무 관리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여러 해 동안 임금님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니까 인과의 거리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인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송민고 3인공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인과의 거리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두 번째. 여러분 혹시 그 춘향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판소리가 있는데 춘향이가 옥살이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 제일 여러분 처음 이제 그걸 옥중가라고 하는데 옥중가 제일 첫 번째 얘들아 구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쑥대머리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얘들아 쑥대머리로 시작하는데 쑥대머리가 뭐냐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얘들아 이렇게 칼을 차고 있잖아요. 칼을 차고 있을 때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비녀 같은 거 다 빼앗고 옷도 얘들아 하얀 소복을 입혀. 감옥 갇힌 죄수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남자든 여자든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얘들아 옥에 갇힌 사람들 얘들아 머리 막 풀어 헤치고 남자들이도 여자들 다 헤치고 있잖아요. 머리를 풀어 헤친 지 여러 해가 지났다는 건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효과이기도 해. 아니면 유배를 왔다라는 걸 암시하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요거 실제로 아까 3년 동안 옥살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옥살이나 유배를 암시하기도 한다.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27번 갈게. 두 눈에 눈물 자국 군도 안이 말라서 얘들아 너무 급하니까 왜냐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얼굴 화장도 할 생각도 안 했고 얘들아 머리 정리할 생각도 안 하고 후다다닥 가는 거죠.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허위허위 들어가니 그리던 얼굴을 본 듯만 듯 하고 있어서 이러면 내가 들어갔는데 임금님 실제로도 반겼다 안 바뀌었다? 실제로도 안 반기고 있어. 내가 상상할 때도 안 반겼는데 갔더니 여러분 임금님이 나를 또 본 듯만 듯 하고 있대요. 상처 받았겠죠. 그죠?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심술거든 시샘은 어찌한단 말인가. 이러면 자기를 시샘하는 애들이 있대. 그 시샘하는 애들이 누굴까요? 옆에 있는 다른 궁녀들, 신하들. 그래서 여러분 시샘은 여러분 신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샘의 주체는 다른 신하들이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알록달록 무늬를 짜서 고운 비단을 만들듯이 얘들아 뭐뭐 하듯이 라고 하는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자, 옥돌리의 18이가 온갖 허물을 지어내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가 여길 막상 딱 가봤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비단을 만들듯 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냐면 허물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허물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얘네 잘못이거든. 내 잘못을 얘네들이 만들고 있대. 누가? 18이가. 그럼 여러분 18이라고 하는 애는 그럼 여러분 허물, 잘못을 만들어내는 애들이니까 누굴 지금 상징하는 표현일까요? 간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간지. 그래서 약간 대부파가 얘를 쫓아냈다고 했으니까 대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그 다음 내용도 한번 가볼게요.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지만 하늘에 해가 있어서 이미 짐작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모함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얘들아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도 해만은 알아주실 거래요. 그럼 이 해에다가 여러분 밑줄 한번 딱 그어주시고 이것도 정형화 한번 찾아봅시다. 해가 여러분 내 뭐를 알아주냐면 내가 죄가 없고 내가 허물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백을 입증해주는 존재예요. 근데 얘들아 왜 해가 내 결백을 알아줄까?
근데 여러분 요거 혹시 그러면 참고로 그 혹시 정과정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달이 나오거든요. 아, 잔월요성이 나오거든요. 이 달과 별만은 이 결백을 알아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누명을 당한 이 신하가. 그러면 여러분 해, 달, 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 그치? 높은 곳에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봐서 인간이 어떤 잘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인간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하늘에서 보는 존재가 누구냐면 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결백을 왜 입증해 줄 수 있냐면 신, 절대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해, 달, 별은요 절대자, 신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참고로 정읍사 배웠을 거야. 배운 학교들이 있어. 그 정읍사에서도 달아 높이 높이 떠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내 소망을 드러내주는 절대자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신의 존재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해는 또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정형화되어 있냐면 임금님이죠. 여러분 고전시가에서 임금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우리 하늘이 해가 있어서 이미 짐작해주지 않을까? 이 말은 여러분 신이니까 날 알아주지 않을까? 옥황상제도 신이잖아, 그치? 임금님이니까 대체 원만하게 해결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랑 덜러두고 서러운 뜻을 말하려고 하니 백년 인생의 인의 힘을 만나보아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첫 말씀을 믿었는데 그 사이 무슨 일로 이 맹세를 버리셨는가? 옷 같은 얼굴로 홀로 두고 그리워하시는가? 사랑의 실증이 났는가? 내가 박복한 탓인가? 그럼 여러분 사랑의 실증이 났다라는 건 사실 이거는 누가 잘못을 한 거예요? 이별에? 이미 잘못한 거죠. 그렇죠? 임금이에요. 이미 내 마음을 얘들 어떻게 한 거야? 저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박복한 탓인가 라고 하는 건 누구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야? 나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헤어지면서 이게 네 탓인지 아니면 내 탓인지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면 목이 메이고 사랑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끔찍하다.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표현법이에요? 말하면 생각하면 목이 가슴이 메고 끔찍. 혹시 비슷하니까 대구법. 이게 이런 게 대구법이야. 이런 걸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우리 42번 갈게요. 자, 풍상에다가 여러분 밑줄 그어주실래요? 여러분 펜 들으시고 풍상 밑줄 딱 그어주세요. 여러분 풍상은 여러분 그냥 한자로 따지면 바람하고 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람하고 서리가 동시에 쓰이면요 가을이라고 하는 배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면 서리가 가을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풍상이라고 하는 애는 약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가을에 서리가 내리잖아. 그럼 얘가 순간 얼어버리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선생님네는 귤을 이제 키우니까 부모님 귤 키울 때 얘들아 서리가 내리면 껍질이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서리를 잘못 맞으면 얘들아 어떻게 되면 막 검은색으로 이렇게 마르는 것처럼 표면이 안 예쁘게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그 귤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을에 대부분 곡식들이나 과일을 다 수확을 하잖아요. 표면을 안 예쁘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람들한테는 어떤 거야? 1년 정도 다 망치게 만들잖아요.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무조건 실현, 고난. 물론 여러분 서리가 여러분 이렇게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근데 서리에 바람이 같이 결합돼 있잖아. 그럼 고전시가에 일단 열의 9은 그냥 다 실현고난이야. 그러면 자 실현고난이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에게 주어진 실현과 고난은 뭐예요? 자기가 쫓겨난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쫓겨난 이유는 정치 파벌 싸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상은요 정치 싸움에 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정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꽃은 떨어지고 여러 딸기의 국화는 누구를 위해서 피었으며 천지가 얼어붙어서 사풍이 몹시 부니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여기 정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막 꽃은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쵸? 근데 다른 꽃은 다 떨어지는데 누구는
국화는 몇 줄기의 떨기지가 있는 상태로 피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국화는 계절이 언제예요? 무조건 가을에 피는 꽃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화에도 밑을 닦아버릴까? 그래서 여러분 풍상을 섞어치고 국화가 피어있다 이런 여러분 시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화는 무조건 가을이에요. 근데 가을 말고도 우리 다른 의미도 있지 않아요? 사군자에 속하니까 매난국죽에 속하니까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지조와 절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판국에서도 이렇게 고고하게 피어서 지조절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비유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걸까? 나. 그렇지. 나예요. 이게 화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내가 옥살이를 하고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판국에서도 나는 지조절개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다른 꽃들은 다 졌어. 그럼 이 다른 꽃들은 얘네들에 의해서 시련을 겪은 애들이잖아요. 자기 말고 여러분 광해군 때는 개축옥사도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배를 가거나 죽은 신하들. 그러면 이 꽃은 유배를 가거나 죽은 신하들. 그런데 여기는 국화는 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자. 하루를 벼슬 땐들 열흘 추위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럼 여러분 이 열흘 추위도 사실 춥게 만드는 거니까 춥게 만드는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정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연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이 정치 현실 속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은침을 빼내서 오색실을 끼워놓고 입에 터진 옷을 깃고자 하건만 천문구중에 갈 길이 너무 아득하구나. 자, 여러분 47번에 옷에다가 여러분 이것도 밑줄을 그어서 정형화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은 요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정치 판국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어지러운 정치판에서 여러분 지금 막 바람 막 미친 듯이 불고 막 풍상 섞어치고 있고 그리고 얘들아 막 너무 추운 상태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일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정치가 얘들아 막 파벌 싸움하고 이런 정치 판도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골머리를 앓는 사람 임금이지. 임금은 얘들아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고 어떤 애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치? 임금이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아까 어떡할까라고 하는 게 정치 현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도 임금님이 어떻게 지내실까 임금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임금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뭘 만들어주겠다고 했냐면 옷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옷을 또 기워준다고 했으니까 기워준다는 건 속옷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야. 춥지 말라고. 그러면 옷을 만드는 행위가 도대체 뭘까? 자, 이러면 옷을 만들 때요. 여러분 혹시 바느질 하나하나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 재단하고 좋은 옷감 만들어서 거기 소문까지 또 소문 두꺼워서 이걸 누벼서 옷 만들려면 바느질할 때 손이 너무 아파. 온갖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옷 만드는 행위는요 아주 옛날부터 사랑과 정성을 상징해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임금님에게 왜 얘들아 정치판도에서 왜 걱정하는지 아시겠죠? 그 자기야 신화된 도리로서 임금님을 위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거 3인국 송민국에서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금님을 위하는 마음이 여기 잘 드러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천문구중 할 때 여러분 천자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천자가 무슨 천자예요? 하늘천. 그치. 그러면 아까 여러분 광안궁이나 옥경 뭐 이런 말들이랑 다 비슷한 말들인 거죠. 임금님 계신 곳이에요. 임금님 계신 곳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가겠죠. 아까 애들 막 안개 끼고 구름 꼈는데 갈 수가 없다. 자, 아녀자의 깊은 정을 이미 언제쯤엔 다 살펴주실까? 음력 4달 다 지나면 봄이 되면 늦을 것이다. 일단 소못 다 준비했는데 소못을 봄에 주면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때 내 충정을 다 펼치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집집마다 그래서
동짓딸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지만 자물쇠를 굽게 닫아서 침실을 닫았으니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고 뜰가에 매하는 몇 봉우리가 피었을까.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얘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을 열어서 동짓날 다 같이 팥죽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명절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명절 되게 즐기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대? 침실을 확 닫아버렸대. 그러면 여기서 침실을 여러분 다른 행위, 이 행위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침실은 더더구나 여러분 옛날 여성의 침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 딱 문을 닫고서 너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을게. 임에 대한 지조절개 변하지 않을게. 이거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어. 임에 대한 지조절개를 지키기 위함이다. 요게 하나.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간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지 않니? 얘들아? 좀 약간 부모님한테 서운하거나 동생이랑 아니면 형제랑 싸우고 나서 방문 쾅!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 쾅 닫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왜 쾅 닫아? 이렇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이런 핑계 대잖아. 그럼 여러분 그 방이라고 하는 곳에 문을 닫는다는 건 약간 내 마음을 투영시키는 거야. 어떤 걸 투영시키냐면 너무 서운하다. 너무 섭섭하다. 이 마음을 투영시키는 거지. 근데 지금 화자는 임금님에게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원망의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요. 사임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는 행위이기도 해. 원망을 표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방문을 닫고 지내니까 여러분 눈 위에 서리가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뜰가에 매화가 몇 송이가 피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은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계절은 알 수 있어요. 눈이 얘들아 녹는다 라고 하는 표현은 계절이 언제가 됐을까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매화도 겨울에 피어서 봄까지 피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까 풍상이 솟구칠 때가 가을이었는데 가을에서 겨울 지나서 봄이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계절의 흐름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요걸 한번 확인을 해볼까? 그럼 여러분 눈에다가 밑줄 딱 그어주고 녹았다. 여러분 녹았으면 여러분 이거 밑줄 딱 그어주고 매화 밑줄 그어주시면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계절적 시어예요. 계절을 알려주는 계절적 시어. 그래서 여러분 요거 선생님 밑줄 긋는 거 여러분 이 고전 시간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그거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56번 갈게요. 56번에서도 밑줄 하나 그을 거예요. 간장이다 썩으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 지금도 써 애간장을 녹인다 라는 표현을 써요. 애간장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얘기를 하죠. 그 장기가 녹을 정도로 내가 너무 슬퍼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과장법이 들어가 있고 과장법에 여러분 나의 슬픔을 드러낸다. 그래서 여러분 규원가도 보면 규원가에서도 간장을 끊어내서 9개로 끊어내서 이런 표현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장이 나오면 무조건 과장법의 슬픔. 자, 그 다음에 다시 천줄기의 눈물은 피가 돼서 솟아나고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는데 천줄기의 눈물을 흘릴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다 이런 과장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벽청등은 빛조차 어둡다. 여러분 다시 하나 또 밑줄 그을 거야. 반벽청등. 자, 이런 반벽청등은요 뭐 할 때 켜는 불이냐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켜는 불을 얘기해요. 바깥에. 그래서 옛날 이렇게 초가집에 있으면 바깥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잔대 이렇게 불을 켜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화자는 어떤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미 오기를 바라겠지. 이미랑 헤어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얘가 얘들아 쓸데없이 켜져 있는데 님은 오지 않아. 근데 여러분 쓸데없이 어떻게 빛조차 막 어두워져 봐. 어두워지면 여러분 여기가 밝아야 손님이 올 건데 어두우면 손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손님 더 안 오겠죠.
손님이 올 수 없는 처지를 계속 부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벽정등은 대부분 헤어진 이미 오지 못하는 처지를 보여주는 어떤 소재야. 그러면 이미 안 올 거 알아 얘들아. 알겠지 당연히 내가 지상계로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볼 때마다 내님 안 오겠다. 아휴 계속 얘들 안 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문득문득 들겠죠. 감정을 떠올리기도 하고 생각을 떠올리기도 하고 내 처지를 떠올리게 하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기라고 하고요. 감정을 끄집어내거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걸 환기, 환기를 쓰면 이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반벽창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얘가 객관적 상관물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59번 갈게요. 황금이 많으면 매부도 하련만은 여러분 이제 아래 여러분 이제 고사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우선은 그 한나라 무제라고 하는 이 왕은 사실 여러분 왕권이 그렇게 탄탄한 왕은 아니었어 초반에. 왜냐면 아내의 그 외척 세력의 권력이 엄청 셌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진화교라고 하는 황후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진화교의 어머니가 진짜 권력이 너무 빵빵해. 그래서 얘가 얘들아 왕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왕가였는데 근데 여러분 얘가 이 진화교의 어머니가 아들이 없어. 얘들아 왕이 죽었거든? 황제가 죽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기 아들로 왕을 세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들이 없는 거야. 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영리한 진화교한테 네가 그러면 내가 선발해 놓은 애들 중에 남편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선발해 놓은 애들이 그 진화교의 어머니의 조카들. 그러니까 얘들 무슨 관계야? 그치? 그러니까 진화교의 사촌들을 쭉 모아놓고 그 중에서 남편감을 고르라고 한 거야. 근친을 한 거지. 그래서 그걸 고른 게 무제였던 거예요. 진화교가 골랐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둘이 사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진화교 덕분에 무제가 완전 얘들아 잘 살 수 있었고 무제가 얘들아 왕도 될 수 있었고 진화교도 똑똑하고 얘들아 무제도 똑똑했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 왕이 조금 어떨까요? 외척의 힘이 너무 세지는 걸 좀 경계를 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수궁들을 열라 만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교가 빵이 돌지. 그래서 여러분 진화교가 막 성질을 부리면 당연히 임금님 좋아할까? 안 좋아해. 계속 거리만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진화교가 사마 여기 상여라고 하는 이 시를 너무 잘 쓰는 사람한테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줘서 시 한 편 써주라고 해요. 근데 그 시를 딱 써서 무제에게 줬더니 무제가 마음을 바꿨대. 진화교를 다시 찾기 시작을 했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돈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뭐도 있어요? 마음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도 돈이 많으면 내 사랑하는 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가정이고 소망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사를 인용해서 여러분 자기의 상황을 가정하고 자기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 수 있겠는가.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뒤집힌 동이가 하나 있어요. 양동이가 하나 있고요. 백일이 뭐냐면 일자가 쓰였어요. 여러분 한자가 거기 안 들어가 있는데 일이 들어갔거든요. 일. 여러분 일이 뭐예요? 이게 무슨 일자예요? 날일, 해일이에요. 해예요. 해. 빛이 나라는 말도 들어가 있으니까 해라는 걸 연상시키면 되겠지. 해가 얘들아 이렇게 비추는데 뒤집힌 양동이 아래쪽을 해가 비출 수 있을까요? 해가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럼 자 해의 비침을 못 받는 공간인 거지 유일하게. 그러면 여러분 해는 아까 누굴 상징하는 거라고요? 임금. 그러면 햇빛은 임금님이 보내주는 사랑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만 임금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안 받는 거? 안 받는 거. 누구의 처지라는 거야? 이 동의는 자기 자신이야. 화자야. 나는 임금님에게 사랑을 못 받아. 임금님에게 햇빛을 못 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내 탓이다. 언어에 공교가 없고 얘들아 말주변도 없고 눈치도 몰라서 다녔던 일을 풀어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제 막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눈치 없이 다녔고 너무 얘가 말도 잘 못했대요. 이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뭐 하고 있냐면 자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책의 내용은 뒤에 있는 복이랑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뒤에 있는 복에서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뭘 써가지고 옥살이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시험편을 써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어에 공교하고 얘들아 내가 눈치 없이 다녔던 일 이게 바로 시 쓴 걸 얘기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시 쓴 일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 쓴 일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 내가 왜 괜히 그런 시를 써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누구 탓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물주의 처분을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조물주의 탓이다. 조물주의 처분이다. 조물주가 그렇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조물주가 누구냐면 신이거든요. 근데 신 말고도 뭐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냐면 운명 탓이다. 우리가 헤어진 거 운명 탓이고 내가 이렇게 얘들아 자책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도 운명 탓이야. 운명이 다 정해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운명론자 세계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조물주의 처분이다. 조물주 탓이다. 조물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들은 운명론적 세계관에 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창에 비친 매화가 달에 가느다란 한숨을 다시 짓고 근데 여러분 매화가 한숨을 짓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한숨을 쉬어야 되는 게 누굴까요? 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매화는 지금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얘가 한숨 쉰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한숨 쉬는 거잖아. 화자의 감정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얘가 감정이입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매화는 어떤 이미지도 가지고 있냐면 매화도 매난국죽 아까 얘들아 매난국죽 사분자에 들어가. 사분자에 들어가면 지조 절개. 그래서 여러분 이 매화 아까 계절적 시어에 밑줄 그었지만 여러분 다시 밑줄 그으셔서 지조 절개 기억해 주세요. 자, 아쟁을 꺼내서 원망의 노래를 슬피 타니 여러분 다시 또 하나 밑줄 그을 거야. 아쟁. 아쟁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그어 주시는데요. 이거는 아쟁이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전 시가에서 사대부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야. 자연을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흥취를 보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악기를 연주를 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악기를 연주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누구냐면 근심 해소예요. 근심 해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악기를 아쟁을 연주한 게 바로 요거 때문이겠지. 악기를 연주를 해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슬픔을 표출하는 거야. 검은고 조리 다 끊어서 다시 읽기가 어렵다. 근데 여러분 검은고로 다시 또 악기 연주해서 근심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얘가 줄이 끊어져 버리면 근심 해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작품은 근심 해소됐다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심 해소가 안 됐다라고 해줘야 맞는 거겠죠. 그쵸? 자, 차라리 죽어서 자규가 되어서 여러분 자규가 되겠대. 죽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에서 지금 얘가 뭘로 쓰고 있냐면 분신의 역할로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밑줄 그었죠? 여러분 자규는 뭘 상징하는 새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왜 밑줄 그었냐면 얘는 딱 그냥 이 정서가 무조건 딱 나와야 돼. 자규, 소쩍새, 여러분 귀촉도, 두견새, 그 다음에 여러분 적동새 이렇게 쓰면 무슨 정서 나올지 이해되니? 그럼 무슨 정서가 나와야 돼요? 한의 정서예요. 맞아요. 얘네들은 다 슬픔과 관련된 설화가 가지고 있어서 한의 정서예요. 그래서 얘는 자기다 밑줄 그으라고 한 거는 한의 정서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요거는 밑줄 그어 주시고요. 자,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이 우러내어서 그럼 여러분 이화도 여러분 밑줄 딱 그어주시고 계절이 언제예요? 이화는 백꽃이에요. 여러분 백꽃 언제 펴요? 봄에. 그래서 아까 여러분 눈이 높고 매화가 몇 송이가 피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이화를 얘기하는 건 완전한 봄이 되었구나. 이거 시간적, 계절적 되어 계절적 시어야. 이것도 계절적 시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수능 문제에 계절을 나타내주는 시어 혹은 계절적 시어를 통해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 그럼 이런 꽃을 찾아야 돼. 얘들아, 알겠지? 이게 계절적 시어야. 자, 이제 마지막 줄. 오경의 잔어를 섞어서 님의 잠을 깨우겠노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경도 여러분 밑줄 한번 딱 그어주시고, 여러분 오경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새벽이야. 그치, 맞아. 선생님 시간 다시 한번 볼게. 여러분 초경, 여러분 이경, 삼경, 사경, 오경이 여러분 이제 밤의 시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러분 초경이 7시부터 9시 밤, 그러니까 약간 초저녁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얘가 딱 나오면 여러분은 저녁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경은 그러면 9시부터 11시, 11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경은 그냥 밤인데 얘네들이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 3경, 4경이 나오면 한밤중. 여러분은 시간을 기억할 건 아니고 한밤중만 기억해도 돼. 근데 여러분 오경은 약간 이제 뭐가 되어가는 시간이야? 새벽이 되어가는 시간이지. 그래서 여러분 초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녁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3경, 4경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아주 늦은 한밤중. 그 다음에 여러분 오경은 새벽. 이렇게 시간대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나는 새벽이 될 때까지 님의 잠을 계속 깨우겠대. 님이 못 자게.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존재를 모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내 존재를 계속 알게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적극적 태도예요. 이 작품은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기의 나 감정을 대변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얘들아 이거 뒤에 거 이어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오늘 여기 잠깐 쉬는 시간을 합시다. 얘들아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여러분 46쪽에 54, 55번을 한번 풀어주세요.
순이랑 볼게요. 54번. 자, 여러분 눈이 해설이와 뗄감의 외화에서 관찰한 내용을 제시하면 여러분 이걸 뭐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피었을까? 지금 뭘 했을까? 추측을 하는 거지 관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추측한 내용이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화제의 부정적인 인식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내가 여전히 혼자 있는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여러분 관찰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네요. 그럼 1번은 X.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은 반벽청등에서 창에 비친 매와 달로 시선을 이동해서 계절의 흐름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둘 다 얘들아 시간적 배경, 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시어가 아니죠. 계절적 시어가 아니니까 3번, 2번은 적절하지 않고 3번 황금이 많으면 이라는 가정적 상황 맞죠? 여러분 가정을 해서 내가 돈이라도 많았다면 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집을 동의에 해가 비치지 않죠. 그래서 해가 비치지 않아서 현실 상황을 대응해가지고 이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러면 비치는이 잘못된 거지. 비치지 않잖아. 그러니까 3번은 적절하지가 않네. 자, 4번 가세요. 언어의 공조가 없고 눈치만을 다녔던 일은 조물주의 처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맨 처음에는 자책을 했어요. 근데 자책을 하고서 이건 조물주 탓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운명으로 탓을 돌린 거죠. 운명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명 탓인 건 얘들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드러냈다고 보면 얘는 맞는 말 돼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4번이 동그라미 4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5번 아쟁할권에서 노래하는 상황. 검은고 줄이 끊어져서 연주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 거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병치라는 말을 쓰죠. 그럼 병치는 나란히 배열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나란히 제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나란히 두 가지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이거는 맞는데 여러분 내적 갈등이 전환되는 원인을 만들어낸다. 내적 갈등이 전환된다라고 하는 건 해소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줄이 끊어져 있으면 아까 근심 해소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5번도 적절하지가 않네. 그래서 답은 4번 내야 돼요. 자, 이제 55번 갑시다. 자, 그럼 어깨에서 여러분 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어깨를 내려와서 하늘을 바라봤잖아요. 그게 여러분 니은에서 님을 만나는 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해요. 자, 근데 2번 여러분 이 광안군에서 인가의 재회를 약속했어요. 못하고 그냥 상상만. 자, 그리고 디귿으로 내려오는 걸 아쉬워한 건 맞죠. 디귿 언제 와야 될까? 이걸 얘기했으니까 2번도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 학예에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런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어떻게 10년 동안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 이렇게 세월이 길어지는 걸 리을에서 인가에 제외하는 게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외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는 임금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여러분 3번도 적절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4번 갈게요. 여러분 이 학예에서 화자는 임에게 버림받은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미음에서 침실에서 임을 그리워하면서 임이 언제쯤 오실까 나를 언제 부를까 이거 고민하면서 문 닫아버렸잖아. 그게 원망의 태도이고 원망은 여러분 사실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니까 4번도 적절하죠. 자, 5번 갈게요. 리을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천문구중에 가기 위해서 천상계로 가기 위해서 자물쇠로 얘들아 이 학예의 자기의 공간을 문을 닫아서 세상에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닫아버린 행위는 지도절개를 지키거나 원망의 태도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이게 여기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 5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56번은 여러분이 풀어올 거야. 56번 여러분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어딜 가냐면 여러분 54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의사 쪽을 볼게요. 자, 의사 쪽에 여러분 우리 뭘 해볼 거냐면 문법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볼 건데 문법에서도 중세 문법을 좀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거기 제목이 뭐라고 써냐면 현대어 풀이 확인이라고 적어놨어요. 모의고사는 무조건 현대어 풀이를 줘요. 자, 우선은 여러분 지금 2학년 때까지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는 합법작문 문법으로 해서 이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서 화작문이 여러분 우리 1번부터 15번까지
즉 문법은 11번부터 15번까지 해서 5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여러분이 아직 풀어보진 않았지만 3학년 모의고사를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 화법작문 이게 나뉘죠. 화작이랑 언매로 나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화작하고 언매가 총 11문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11문제에서도 문법은 여러분 지금 6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5문제가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6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언매를 선택을 안 하는 친구들도 선생님 저는 아직 화작 선택할 건데 언매를 왜 굳이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요. 문법에 나오는 내용들이 완전히 여러분 배제돼서 여러분 출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지문을 분석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고전 시가의 고전을 읽으려면 고전 문법을 이해해야 이걸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내용들은 그래도 2학년 여러분 2학기 때 모의고사들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기본적인 소양으로 배워놔야 그래야 여기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선생님이 문법 문제를 한번 보는데 특히나 이 중세는요 오히려 현대 문법보다는 조금 수월해요. 우리가 1학년 때는 중세 문법 배울 때 너무 고생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문제 풀 때는 오히려 얘가 더 단순해. 왜냐면 현대풀이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보기에 조건을 항상 먼저 찾으셔야 돼요. 조건,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을 먼저 찾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현대풀이를 가는 거예요. 바로 현대풀이를 가고 현대풀이에서 그 옛날 말이랑 비교를 딱 해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답을 선택할 거거든요.